한 번 걸리면 증류기 뺏기지, 마차 뺏기지 이러니까 매일매일 불안에 떨어야 하잖아요. 근데 보통 역사를 보면 한 번 걸리고 그 뒤에 또 해. 전과 2범, 3범까지는 기본들이야. 사람들이 많이 정말 잘못 알고 있는 게 하나가 있어요. 우리가 애용하는 그 나무 위키에도 이렇게 돼 있어. 지금 스카치가 위스키의 왕, 세상을 제패하게 된 거는 때문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술이 있어 즐거운 세상 주라기월드, 저는 주류탐험가 조승원인데요. 그동안 주라기월드에서 스카치 위스키 역사 얘기 자주 전해드렸죠.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시대별로 총 정리를 해드린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스카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5가지 결정적 장면과 사건을 통해서 500년 넘는 스카치 역사 한 방에 정리해볼까 하는데요. 이 영상 하나로 스카치 위스키가 어떻게 탄생해서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핵심 쏙쏙 뽑아서 전해드리고요. 동시에 술자리에 가서 썰 풀기 좋은 그런 얘기거리와 더불어서 우리가 역사 얘기할 때 연도 같은 거 외우고 있으면 좀 있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연도는 어떻게 외울 수 있는지까지도 제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사실은 제가 기자하기 전에 압구정 조 선생이라는 이름으로 강사 생활도 좀 한 적이 있는데, 그때 그 시절 일타 강사가 된 기분으로 스카치 500년 역사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스카치 위스키 500년 역사의 첫 번째 장면, 바로 스카치 탄생입니다. 스카치 탄생. 자, 여기서 먼저 김 PD, 스코틀랜드에서 위스키 처음 만들었던 때가 대충 언제일 것 같아? 대충. 완전 처음이요? 완전 처음. 한 1500년? 1500년? 오, 굉장히 지금 근사치까지 갔어요. 근데 사실은 스카치 위스키 언제誕생했는지 정말 김 PD도 모르고 저도 모릅니다. 정말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여러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1300년 무렵이었다고 해요. 요 무렵에 아일랜드 의사 집안 중에 맥베드 가문이라는 데가 있었대. 맥베스 가문이라는 데가 있었는데, 요 집안이 스코틀랜드로 이주를 해요. 어디냐? 스코틀랜드 아일라 섬으로 옮겨와요. 이 집안이 옮겨오면서 위스키 증류 기술이 아일랜드에서 스코틀랜드로 넘어왔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문제는 이 스토리가 썰이에요. 썰. 증거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명백한 증거가 남아 있는 것도 있어요. 바로 스코틀랜드 왕이었던 제임스 4세의 명령이 일으킨 1494년 스코틀랜드 재무부 문서인데요. 여기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수도사 존 코에게 8볼의 몰트를 주고 이걸로 아쿠아 비테를 만들게 하라. 자, 그럼 여기에 등장하는 요 아쿠아 비테는 뭐냐? 아쿠아, 물입니다. 물. 비테, 이게 바로 생명. 그러니까 영어로 얘기하면 워터 오브 라이프, 생명의 물, 생명수 이런 뜻이죠. 근데 이 아쿠아 비테를 스코틀랜드 계율로 바꾸면 그게 바로 여러분들 잘 아는 우스게바. 이 우스게바, 좀 단어가 좀 우습죠. 이 우스게바가 되고, 이 우스게바가 나중에 바뀌어서 우이스키 됐다가, 이 우이스키가 바뀐 게 지금의 위스키죠. 그러니까 이 똑같은 말이란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서의 의미는 뭐냐면, 스코틀랜드 왕이 수도사한테 명령을 해서 위스키 만들게 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좀 눈여겨봐야 될 게, 아까 그랬죠. 위스키 제조를 위해서 몰트를 얼마 줬다 그랬어요? 8볼. 8볼이 얼마나 되냐는 거예요, 이게. 학자들마다 의견이 좀 다른데, 어떤 학자들은 이 8볼이 507kg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학자들은 1225kg, 즉 1톤이 넘는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위스키 그냥 찔끔 만든 게 아니라 엄청난 양을 만들어냈다는 얘기가 되죠. 어쨌든 이렇게 위스키를 제조했다는 명확한 기록이 발견되면서 스카치 위스키 협회에서도 공식적으로 1494년 이 해를 스카치의 원년으로 정합니다.
자, 이런 이유로 500년이 흐른 1994년에는 뭐 여러 회사에서 스카치 탄생 500주년 기념보트를 내놓기도 했는데, 술자리 가서 썰 풀기 좋은 얘기 제가 하나만 전해드리면요, 앞서 본 이 재무분서에 존 코어라는 수도사가 위스키 만든 걸로 나오잖아요. 근데 이 존 코어라는 수도사가 지금은 터만 남아있는 린도레스 수도원에서 당시에 일을 했는데, 이 때문에 지난 2017년에 이 수도원 터 바로 앞에다가 린도레스라는 이름의 증류소를 실제로 세우고, 여기서 출시한 위스키 이름 당연히 존 코어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공식적으로 스카치가 탄생한 1494년, 이거 어떻게 외울지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스카치가 탄생을 했잖아요. 스카치가 탄생을 했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막 삽니다. 그래서 사고 삽니다. 다시 한번, 스카치가 탄생을 했어요. 그래서 사고 또 삽니다. 사고 산다. 위스키 사고 또 산다.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너무 웃겨갖고 이렇게 해도 돼. 실제로 술자리에서 이런 얘기 하실 때도 있으신가요? 많지. 왜냐면 내가 술꾼인 걸 아니까 막 물어보지. 그러면 이제 실제로 술자리에서 이제 술 먹다가 외우는 법도 다 알려주시네. 1494. 자, 스카치 위스키 500년 역사의 두 번째 결정적 장면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1494년에 스카치가 이제 공식적으로 탄생을 했잖아요. 자, 그런데 이때까지만 해도 존 코어 같은 이런 수도사들이 위스키 만들었고, 그 이후에는 당시에 이제 이발사를 겸하고 있던 외과 의사들이 위스키 생산을 독점하기도 했는데, 당시에는 칼 다루는 외과 의사하고 이발사가 한 직종, 같은 직종이었어요. 그리고 생명의 물인 위스키를 약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했기 때문에 의료인들에게 위스키 제조와 유통을 맡겼던 거죠. 시간이 흘러서 16세기 중반으로 갑니다. 이때쯤 되면요, 스코틀랜드 전역으로 방방곡곡으로 위스키 제조법이 널리 퍼지게 되면서 농가에서도 뭐 집집마다 증류기 한 대씩 다 놔두고 수확하고 남은 보리로 위스키 증류를 하는 게 아주 보편적인 모습이 됐는데요. 대부분은 자가 소비용으로 아주 소량 생산하는 데 그쳤지만, 그 중에 또 일부는 꽤 많은 양을 제조해서 돈을 벌었던 모양이에요. 자, 이렇게 되니까 나라에서 뭐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1644년, 이 연도 중요합니다. 1644년 위스키에 처음으로 주세라는 것을 매기기 시작합니다. 야, 너네 앞으로 위스키 만들어서 남들한테 팔려면 정식으로 면허도 받고 세금도 내라 라고 명령을 하게 되는데, 바로 이 시기부터 뭐가 시작되냐면 밀주의 시대, 영어로는요 illicit days라고 그래요. 죽여가면 불법의 나날들, 밀주의 시대가 바로 이 이후에 시작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1644년 그냥 외우면 뭐 바로 까먹겠죠. 그래서 요거 외울 때 머리 좀 써야 하는데요. 자, 여기서 허PD, 우리가 살면서 절대 피할 수 없는 게 두 가지 있다고 그래요. 우리가 인생 살면서 피할 수 없는 두 가지. 저는 월요일이랑 카드값인 것 같습니다. 월요일하고 카드값, 그것도 정답이긴 한데, 벤자민 프랭클린이 했던 아주 유명한 명언이 있는데, 우리가 인생 살면서 피할 수 없는 두 가지는요, 죽음과 세금입니다. 이 두 가지는 절대 피할 수 없다고 하는데, 어쨌든 위스키에 세금 부과된 이 연도, 죽을 사자가 두 개나 들어있습니다. 죽은 만큼 세금을 피할 수 없다고 그랬는데, 무거운 세금 때문에 사람들이 두 번 죽어나간다. 그래서 1644 이렇게 외우시면 좋습니다. 1644년 최초의 세금 부과 이후에 스카치 위스키의 역사는 한마디로 세금과의 투쟁 역사로 변하게 되는데, 이 긴 역사 제가 다 여기서 설명할 수는 없고요. 굵직굵직한 것만 몇 가지 소개를 하면요, 1707년에 잉글랜드하고 스코틀랜드가 액트 오브 유니온, 연합법에 의해서요 한 나라가 돼요. 자, 그러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 1713년인데요
위스키 재료가 몰트잖아요. 근데 이 몰트의 소액음을 매기는 이 몰트세, 이걸 몰트 텍스라고 합니다. 이 몰트 텍스를 스코틀랜드까지 확대하는 법안이 통과가 돼요. 집집마다 증류기 돌려서 위스키 만드는 게 일상화된 스코틀랜드 사람들로서는 아니 다 만든 위스키도 아니고 원재료인 몰트부터 세금을 매긴다는 발상 자체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항이 계속되고 법 시행은 계속 늦어지다가 1720년대에 들어서요, 영국 정부가 강하게 이 몰트세 적용을 밀어붙이는데 그러자 무슨 일이 터졌냐? 1725년에 글래스고를 중심으로 폭동이 벌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뭐 죽거나 다치는 일까지 생기게 되는데, 이 폭동이 진압된 뒤부터 스코틀랜드에서도 몰트세를 내게 됩니다. 그 이후 1781년에도 아주 중요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사실 1781년 이전까지는 자가 소비용으로 집에서 개인이 위스키 만드는 건 면허 없어도 합법적으로 허용이 됐거든요. 이때부터는 자가 소비든 뭐든 따지지 않고 개인이 위스키 만드는 거 다 불법이 돼 버렸어요.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그동안 집에서 위스키 만들어 먹던 스코틀랜드 사람들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네. 산골짜기로 숨어 들어가거나 동굴 같은 은신처 마련해 놓고 거기다가 증류기 갖다 놓고서 밤에 몰래 달빛에 의지해서 위스키를 만들었는데요. 그래서 생긴 유명한 단어 하나 있죠? 그게 뭐다? 문샤인. 달빛이라는 의미. 근데 이 달빛이 밀주라는 뜻이 된 거죠. 밀주 하다가 걸리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걸 엑사이스맨이라고 하는데, 밀주 단속을 하는 공무원들이 일단 증류기를 갖다가 다 압수할 수 있는 권한, 심지어 위스키 유통할 때 쓰는 마차 있을 거 아니에요. 마차까지 싹 다 뺏어갈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어요. 한 번 걸리면 증류기 뺏기지, 마차 뺏기지 이러니까 경제적 타격이 엄청나게 심했던 거죠. 근데 보통 역사를 보면 한 번 걸리고 그 뒤에 또 해. 그래서 또 걸리고, 그래서 보통 한 두 번, 세 번, 전과 2범, 3범까지는 기본들이야 다. 그래서 걸려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계속 그렇게 한 역사들이 많아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곳곳에 숨어 이 밀주 위스키, 문샤인을 만들게 된 밀주업자들은 그 이후부터 불법 증류를 적발하려는 세금 징수원들의 눈길을 피하기 위해서 정말 온갖 아이디어를 다 짜내야 했는데, 당시 실제로 있었던 에피소드 하나만 소개를 하면요, 스코틀랜드 최북단 오크니 섬에 있는 하일랜드 파크, 다들 잘 아시죠? 여기가 밀주의 전성기였던 18세기 후반 1798년에 설립이 됐는데, 이 증류소 세운 매그너스 은손이라는 분이 원래 정육점 운영하면서 밀주 제조도 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교회 관리하는 일까지 했는데, 이 사람이 평소에 밀주 위스키를 어디다 숨겼냐면 자기가 일하는 교회 설교단 아래에다가 숨겨놨어요. 그런데 어느 날은 너무 갑자기 단속 공문이 들이닥친 거예요. 도저히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오크통을 교회 마당에다가 이렇게 딱 모아놓고 그 위에다가 검은 천을 쫙 덮은 다음에 마치 막 장례식 치르고 있는 것처럼 후드 달린 그 수도사 옷 있잖아요, 그거 입고 이렇게 딱 묵념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단속 공무원이 이제 왔어요. 그래갖고 이제 천을 치우려고 하니까 이때 은손이 딱 한마디를 했대요. 이 사람 천연두로 죽었어. 큰일 나. 당신도 잘못하면 감염돼. 이렇게 얘기를 해서 단속을 피했다는 그 스토리 아주 유명한데, 바로 이런 역사를 담아서 하일랜드 파크에서 출시한 제품이 다크 오리진, 하일랜드 파크의 어두운 기원이란 위스키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사건. 200년 가까이 이뤄진 이 밀주의 시대, 이 불법의 나날들은 그럼 대체 어떻게 끝나느냐라는 거죠. 아무리 단속을 하고 뭐 해도 이렇게 피하고 저렇게 피하면서 밀주 생산 전혀 줄어들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나라에서도 이제 결단을 내리게 되는데, 아예 불법 증류소를 합법화하기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야, 이제 세금 좀 확 줄여줄 테니까 너네 그냥 정식으로 면허 발급받고 위스키 만들어라. 야, 단속하기도 힘들다 라고 나온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게 뭐냐, 1823년 7월 18일에 통과가 된
새로운 소비세법, 이른바 엑사이즈 액트 1823이에요. 엑사이즈 액트 1823, 새로운 소비세법인데 이게 얼마나 파격적인 법이었냐면 증류소 면허 발급받을 때 내는 면허세 있잖아요. 요거는 딱 10파운드. 지금 가치로 따져보니까 우리 돈 한 2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 그 정도만 딱 받고 위스키 1갤런당 주세도 딱 12페니. 굉장히 적은 액수예요. 그래서 이전과 비교해보면 세금이 한꺼번에 절반 이하로 뚝 떨어진 거예요. 이렇게 절반까지 떨어뜨리게 되니까 산기슭에서 그동안 달빛에 의지해서 이 문샤인 만들던 사람들, 이 문샤인 만들던 사람들이 생각이 확 달라집니다. 아니 매일매일 불안에 떨어야 하잖아요. 그러느니 차라리 그냥 세금 내고 위스키 만들자, 이렇게 생각을 바꾼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소비세법이 발령된 1823년 그 이듬해인 1824년에 정말 많은 밀주업자들이 정식 면허를 발급받고 합법적인 증류소를 설립해서 당당하게 위스키 생산에 들어가게 됐는데, 자, 여기서 상식 퀴즈. 자, 먼저 김PD, 네. 바로 이 1824년에 스코틀랜드 스페이스사이드에서 최초로 합법 면허를 받은 증류소가 하나 있어요. 그 이름도 유명한 어디예요? 더 글렌리벳이라고 알고 정확합니다. 더 글렌리벳, 더 정관사 더까지 합친 더 글렌리벳이고요. 이 글렌리벳 이후에 많습니다. 맥켈란, 카듀, 발메냐, 밀튼더프, 이런 증류소들이 전부 바로 이 해 1824년에 정식 면허를 받고 합법화가 됩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1824년이란 해는 200년 가까이 이어진 밀주 시대, 길고 긴 밀주의 시대가 막을 내리고 수많은 불법 증류소들이 합법으로 전환된 아주 역사적인 해입니다. 1824년. 그래서 이것도 외워두면 좋은데, 요거는 이제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합법화가 됐으니까 빨리 사. 이제 위스키 합법화 됐잖아. 불법도 아니야. 그러니까 불법 아니니까 합법화 됐으니까 이제 위스키 빨리 사. 이렇게 해서 빨리 사. 이렇게 외우면 절대로 안 까먹습니다. 아, 진짜 되게 부끄럽네, 이런 거. 그러면은 더 글렌리벳이 이제 최초로 만들어지고 다른 증류소들도 합법이 되고 약간 이런 건가요? 좋은 질문인데, 한 가지 사람들이 많이 정말 잘못 알고 있는 게 하나가 있어요. 글렌리벳을 설명할 때 항상 쓰는 표현이 스코틀랜드 최초의 합법 증류소. 글렌리벳을 가리켜서 스코틀랜드 최초의 합법 증류소, 이렇게 표현한 문구들이 되게 많거든요. 심지어 우리가 애용하는 그 나무 위키에도 이렇게 돼 있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1823년 이전 불법의 시대, 밀주의 시대에도 합법적으로 면허 받고 운영되는 증류소가 분명히 있었기 때문이에요. 스코틀랜드 역사에서 최초로 면허를 받은 합법 증류소는 1689년에 창업해서 1786년까지 운영된 페린토시라는 그런 증류소고요. 글렌리벳을 스코틀랜드 최초의 합법 증류소다, 이렇게 설명하면 안 됩니다. 대신 어떻게 설명해야 되냐면 1823년 소비세법 시행 이후 최초로 면허를 받고 합법화된 증류소,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스카치 위스키의 네 번째 결정적 장면으로 넘어갈까 하는데, 자, 여기서 먼저 헛비리, 스카치 위스키가 1초에 얼마나 팔릴까? 1초, 딱 1초 지날 때마다 한 20병 정도? 20병 땡! 그거보단 많다. 한 30병? 30병. 왜 이렇게. 자, 정답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작년 나온 통계를 보면요, 전 세계 160개 나라에서 스카치 위스키가 1초에 43병씩 팔려요. 제가 얘기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43병 팔렸어요, 지금. 정말 엄청나죠. 당연히 이 스카치는 미국 위스키, 아일랜드 위스키, 일본 위스키, 캐나다 위스키, 이런 것보다 압도적으로 더 많이 팔리는데, 스카치는 그럼 대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세계 위스키 시장의 패권을 잡을 수 있었던 걸까요? 네, 물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무엇보다 바로
블렌디드 위스키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블렌디드 위스키. 요게 스카치를 세계 위스키의 왕으로 만든 겁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니 워커, 발렌타인, 시바스 리갈, 로얄 살루트, 듀어스, JMB, 커티사, 그란츠 이런 건 다 뭐예요? 이게 다 최다 블렌디드 스카치잖아요. 그래서 작년 스카치 위스키 협회 통계만 봐도요, 전체 스카치 수출액의 절반 이상이 조니 워커, 발렌타인, 시바스 리갈, 로얄 살루트, 듀어스 같은 블렌디드 스카치가 차지하고 있어요. 블렌디드 스카치가 언제 어떻게 탄생했냐? 사실 이거 제가 한 1년 전쯤 영상에서 정리를 해드렸는데 오늘 간략히 요약만 해드릴게요. 우선 1853년 요때 숙성 연수가 다른 몰트 위스키끼리 섞는 게 허용이 돼요. 그러니까 요때 몰트 플러스 몰트가 허용이 돼요. 요때.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이게 뭐예요? 이게 몰트끼리 섞은 거. 블렌디드 몰트죠. 요게 1853년에 허용이 됐는데, 블렌디드 스카치 아버지라 불리는 인물 중에 앤드류 어셔라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1840년대부터 굉장히 선구자야, 이 사람. 1840년대부터 여러 가지 몰트 위스키를 섞는 실험을 막 해. 여러 가지 섞으면 맛이 더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한 거야. 실험을 하다가 짜잔 하나 만들어내. 그래서 이거를 승인받은 해가 1853년이에요. 7년이 흘러요. 그러면 1860년이 되죠. 이 해에 드디어 몰트에다가 보리가 아닌 다른 곡물로 뽑아낸 그레인 위스키를 섞는 게 허용이 돼요. 이 법이 뭐냐? 우리말로는 증류주법, 영어로는 스피릿 액트예요. 스피릿 액트 1860. 바로 이 법으로 인해서 블렌디드 위스키가 세상에 나올 수 있게 된 거예요. 왜? 이때 허용이 됐으니까. 몰트와 그레인을 섞는 게. 이 블렌디드 위스키가 장점이 정말 많았어요. 일단 연속식 증류기로 한꺼번에 왕창 뽑아내는 그레인 위스키를 잔뜩 넣을 수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가격 경쟁력이 좋았고요. 그 다음에 맛까지 부드러워서 시장에서 엄청나게 호응을 얻으면서 스카치의 황금기를 이끌게 됐거든요. 결국 정리하자면 지금 스카치가 위스키의 왕, 세상을 제패하게 된 거는 결국 이 1860년 증류주법, 스피릿 액트 때문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아까 막 조니 워커, 발렌타인 이런 거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걔네 사실 병에 보면은 연도가 더 빨랐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이게 자 보세요. 조니 워커만 해도 거기 써 있어요. 조니 워커 병에 보면 1820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 조니 워커 위스키는 1820년 요때부터 바로 생산이 됐나 보다. 땡!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블렌디드 위스키는 증류주법 탄생 이후에 나온 거예요. 몰트와 그레인을 섞는 게. 결국 이건 뭐냐면 회사 창업연도예요. 창업연도고 블렌디드 위스키는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나온 거예요. 자, 이제 스카치 위스키 500년 역사 결정적 장면 마지막 사건인데요. 바로 싱글 몰트의 부활입니다. 자, 이 얘기 앞서서 블렌디드 위스키 탄생 이후 잠깐만 살펴보면요. 20세기 들어서 스카치 위스키 정말 현대사의 굵직굵직한 사건들로 인해서 부침을 거듭해야 했는데, 대표적으로 1914년부터 18년까지 1차 세계대전이 있었죠. 그리고 이어서 곧바로 1920년부터는 13년 동안이나 미국 금주법 시행으로 수출길 막혀서 고난의 시기를 보내야 했고요. 그 이후 1939년부터 45년까지는 또 2차 세계대전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런 암흑기를 버텨낸 끝에 2차 세계대전 끝난 직후부터 다시 치고 올라갑니다. 도약을 막 시작했는데, 근데 사실 이 무렵의 스카치라고 하는 건 99.99%가 블렌디드 이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스코틀랜드 전역에 있는 몰트 증류소들은 거의 전부 99.99%를 블렌디드 위스키 제조용으로 블렌디드 위스키 제조 회사에 납품만 했던 건데요. 자, 하지만 1960년대에 들어서 엄청난 변화가 이제 일어납니다. 바로 자기 증류소에 생산한 몰트 위스키, 이게 지금 용어로는 싱글 몰트잖아요. 이 싱글 몰트를 그대로 병입해서 수출하는 일이 생긴 건데요. 이런 의미 있는 첫 발걸음을 뗀 건 어디였냐? 바로 1960년 글렌그란트. 얘기를 들어보면요, 당시에 이탈리아에서 위스키 수입상하던 아르만도 지오비네띠라는 그런 사업가가 한 분이 있었는데, 바로 이분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탈리아 사람들 입맛에는 블렌디드 뿐만 아니라 몰트 위스키도 잘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분이 글렌그란트 증류소를 찾아가서 계약을 맺고 1960년에 글렌그란트 12년 이거를 50상자를 받아와요. 50상자 싱글 몰트를 그대로 받아와서 요걸 이탈리아로 가지고 와서 팔았는데, 오라, 이게 히트를 친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글렌그란트는 지금도 이탈리아에서 아주 유명합니다. 바로 이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어서 3년 뒤인 1963년에는 다시 또 엄청난 일이 벌어지죠. 그 유명한 글렌피디기. 당시엔 싱글 몰트라는 이름도 없었어요. 스트레이트 몰트라는 이름으로 미국 시장을 문을 두드렸는데 이게 어마어마한 성공을 거두게 되죠. 자, 이렇게 되면서 스코틀랜드 토속주에 불과했던 싱글 몰트 세계로 뻗어나가게 됐고요. 블렌디드가 독식해온 스카치 시장에 싱글 몰트라는 새로운 이름도 생기고 새로운 장르, 새로운 카테고리 자체가 생겨버린 겁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스카치 위스키 500년의 역사를 5가지 결정적 사건을 통해서 정리를 했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복습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복습을 더 할게요. 자, 먼저 스카치 탄생 몇 년이라고 그랬죠? 1 사고 또 사야 되니까 사고 삽니다. 탄생했으니까 이제 사고 또 사야죠. 자, 그 다음에 스카치 세금 주세 붙습니다. 세금은 죽은 만큼 피하기 어렵다 그랬죠. 죽을 사자 2개나 들어가 있습니다. 1644.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합법의 시대로 돌아갑니다. 밀주의 시대 끝나요. 합법 시대. 뭐예요 합법 시대? 빨리 사. 빨리 사.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스카치의 황금기를 연 블렌디드가 탄생합니다. 블렌디드는 이거는 그냥 외우세요. 1860이고요. 그리고 싱글 몰트의 르네상스, 요거는 정확히 1960. 정확히 100년 차이.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걸로 500년 스카치 위스키 역사 정리 끝입니다. 자, 술이 있어 즐거운 세상 슈라기 월드.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아, 오랜만에 이런 거 하려니까 힘드네 정말. 와, 힘들어.